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일 치러질 공화당 2차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한 후보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추억, 로널드 레이건 시대를 상기시키는 공화당 이벤트입니다.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자동차 노조원들의 피켓 파업 시위 현장으로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층 유권자들의 표가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 토론을 거르고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넘어지는 몸 상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력적인 입 상태가 문제라고 마우스 입입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초당적으로 마련 중이지만 공화당 하원이 꼼짝하지 않아서 당국은 일요일에 정부 폐쇄를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8%, 법무부는 85%의 직원이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를 마비시킬 연방 정치인들은 정부가 폐쇄돼도 페이체크를 받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의원이 사임하는 게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메넨데스 의원 부패 스캔들은 민주당의 거대한 딜레마가 됐고 민주당 상원 의원 3명이 그가 사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 대통령의 아들이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를 고소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데이터를 훔치고 조작해서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국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국빈 초대한 것도 미국에서 빅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여자친구가 모든 세대의 미국 남자들을 망치고 있다는 어피니언이 더 힐에 실렸습니다. 남자 개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도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마늘 냄새가 걱정된다면 요거트를 드시면 해결된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송 뉴스는 조금 앞서가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화면을 보여줘야지 되는 케이블 뉴스는 백악관에서 공군기 대통령 전용기를 탔고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 3대 자동차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 파업을 하는 그 현장에 말하자면 피켓 시위를 하는 현장에 사주들을 향해서 그 현장에 현직 대통령이 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카메라가 미리 가 있죠. 저는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캘리포니아주기 때문에 내일 이제 캘리포니아주 세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제2차 공화당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 후보는 이미 도착을 했고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 자주 오네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션 해니티가 사회를 보고 팍스에서 블루 스테이트 대 레드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 대 블루 스테이트 주지사 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토론을 하죠. 전반적으로 이민부터 경제 이슈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 약간 그 게빈 뉴섬 주지사로서는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리 정도가 될 수 있고 론 디센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지만 역시 대리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하는 거 다 잘못됐다 하면서 아무튼 그런 그 토론회도 하게 되는데 디센티스 후보가 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8명이 1차 후보 토론을 했고 이번에는 전 알칸소 주지사였던 아사 허친슨만 빼고 그대로 7명이 론 디센티스 또 요즘 이번에도 지난번 무대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아주 강하게 내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TV 시대에 주목을 받죠. 비벡 라마스와미,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UN 그 대사의 경우는 최근에 그 뉴햄프셔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론 디센티스 제치고 그리고 누가 있나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더 있네요.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과 덕 버검, 이제 그 노스다코타의 노스다코타의 주지사, 이렇게 네 사람이 내일 저녁 6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가고, 그때 이제 로널드 레이건 그 도서관에서 이제 2차 후보 토론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팍스가 주최를 해서, 지난번에는 팍스 뉴스, 이번에는 팍스 비즈니스, 뭐 같은 회사지만요. 그렇게 지금 그 토론을 하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장소가 로널드 레이건이기 때문에, 도서관이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 방문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막 산을 타고 올라가면 거대한 로널드 레이건의 그 동상이 반겨주고, 그리고 이제 뭐 3층인가요? 올라가면은 딱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갔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 이 벽을 무너버리세요, 뭐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 장면, 그리고 베를린 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진 장벽들이 뭐 여러 군데 가 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 박물관에도 뭐 한 3m 높이는, 그리고 폭은 한 1m 정도 되는 그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로널드 레이건이 뭐 경제, 많은 보수적인 이슈, 이런 것도 공화당에 만족을 줬지만 미국의 그 이상주의 이런 것들도 실현을 한 거잖아요. 뭐 계속 냉전에서 구소련과 맞서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야지 된다고 하고 등등의 그런 이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실현을 했었던 대통령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모습의 공화당이 로널드 레이건 시미밸리 박물관에서 토론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이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서도 빠지고 비슷한 시간에,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터커 칼슨과 박스에서 해고된, 본인이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X요, 현재의 이제 뭔가 두 사람이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타임 그 시간에 이제 자동차 노조를 포함해서 플러머들도 있다고 하고요. 한 500여 명 되는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내일의 그 토론은 그렇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있을 정말 이 중요한 문제도,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금까지 한 16,000대 정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세 회사 가운데서 한 회사가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12일째 파업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파업을 하는 현장에 피켓 시위를 들고 있는 곳에 안 가는가? 이 안 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노조의 파업, 특히 이제 피켓까지 들고 시위를 하고 뭐 노조 하면은 무조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이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뒤에서건 앞에서건 옆에서건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공화당 당연히 안 가죠. 공화당은 구태여 말하자면 뭐 노동자층보다는 기업층,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낙수 효과를 봐야지 된다. 그 이론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공화당은 기업에 세금 감면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민주당은 기본 자체가 뭐 돈 많은 기업보다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거고 하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건 공화당의 대통령이건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도 친노조, 대통령이 친노조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노조들이 기부하는 것도 받아야지 되지만 대기업이 보험료로 들어주는 그 정치 기부금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기업인이 싫어할 것을 대통령이 뭐 전용기를 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파업 현장에, 피켓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는 안 가도 누군가를 보낼 수는 있죠. 이번에도 보냈잖아요. 노동부에서의 장관 대행도 보내고 다른 사람도 백악관에 아주 그 좋은 포지션에 있는 자문도 보내고 했지만, 직접 간다는 것은 위험하다.
저 표밭이 위험하다. 왜 위험해졌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정말 2015년 그 선거 때부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서 미국의 지금 노동자 계층, 블루칼라 계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생각이나 말이나 스타일이나 뭐 확 지르는 이런 여러 가지의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블루칼라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미시건을 보면 그대로 아는 겁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간 미시건, 트럼프가 내일 갈 미시건을 보면 2016년도에 그래서 미시건에서 트럼프가 오랜 전통을 깨고 이겼고 다시 열심히 그 수습을 해서 바이든이 이겼는데 2024년도에 미시건에서 이기지 않고는 대통령에서 민주당이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부득부득 전용기를 타고 지금 미시간의 노조들이 파업하는 현장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운 그 노조위원장의 초대를 받고 가는 겁니다. 노조위원장이 같이 피켓 라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협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기업이 어려웠을 때 했으니까 지금 기업이 자동차 기업이 이윤이 많으니까 같이 그 이윤을 쉐어해야지 될 그럴 자격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협상 자체는 회사와 노조가 할 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24년도 노조의 지지가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말 절실한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전기자동차 여기에도 좀 참여를 하고 하면 워낙에 고소득 일자리니까 서로가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설득이 안 되면은 노조의 표가 많이 이제 그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고요. 트럼프가 2016년도에 미시간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힘을 받았는데 그때 표 차이가 한 10,000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긴 했지만 이번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서 그리고 또 이제 경제도 문제죠. 경제도 첫 번째 주에 뭐 한 16억 달러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열흘 동안에 전문가들이 한 50억 달러 손해 볼 것이다 하고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작지만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 건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35% 미만입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34%밖에 되지 않거든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에게 나쁘고 그러니까 션 페인 그 새로운 노조위원장에 와주세요 하는 그 인비테이션을 바이든 대통령이 덥석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가서 저는 친노조 대통령입니다. 열심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친노조는 무슨 친노조 하면서 또 대통령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노조원도 노조의 일반 멤버와 노조원을 이끄는 지도부와의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겁니다. 약간 괴리라는 건 약간은 아니네요. 큰 거네요. 해서 이 지도부에서는 아직도 심리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은 트럼프가 말이에요. 소탈하고 말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막 무슨 우아한 척 같은 거 안 하고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노조위원장이 와서 보여주십시오 해서 가는 거고 노조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노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입만 나불나불거리지 다 여러분과 같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날마다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자동차 노조위원장 션 페인이 하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내일 할 말 저는 미리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미시건은 망한다.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미시건이라는 주 자체가 제조업 기반, 자동차 이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망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1988년 이후 공화당 후보에게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적이 없던 그런 미시건이 한번 트럼프를 찍었었고 백인 노동자 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노동자 계급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노동자 측에서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만 시커 가져가고 말이야. 사실은 노조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거든요. 우체국 같은 경우도 우체국 직원 무슨 뭐 노조 단초의 교섭 같은 것을 뭐 못하도록 막았다던가 그리고 이제 노조에 반대를 한 그런 기업인들 노조에 반대를 한 그런 사람들로 행정부 장관을 꽉 채웠었죠. 제조업에 대해서도 뭐 크게 약속을 지킨 것은 아니고 미시건주에서도 뭐 제너럴 모터스 내가 들어가면 다 살려 하더니 공장이 막 문을 닫고 이건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려고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전기 자동차로 나가는 것 자체는 맞는데 전기 자동차가 워낙에 일반 자동차보다 노동력이 적게 드니까 노동자들이 뭐 감원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하루 사이에 24시간 사이에 미시건에서의 대결은 그래서 이게 뭐 꼭 자동차 노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노조의 표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2024년도 대통령을 누구로 선출을 하느냐에 아주 그 중대한 그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 아이템을 빠뜨리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이게 기사를 잘 써요. 악시오스가.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의 그 기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아주 짧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저같이 뉴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 기사는 악시오스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줬는데 기본적으로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론 바이든 물러나라 하는 얘기도 요즘 많이 있지만 그런데 넘어지지 않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바이든 팀에서 한답니다. 6월 달에 한번 넘어졌잖아요. 모래주머니에 걸려서. 그런데 예전에 그 밥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은 50세였는데 그 밥돌은 73세였거든요. 선거 치러지기 11월 달이 선거인데 9월 달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도 막 얼굴 찡그리고 하는 표정을 빌 클린턴 측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겁나서 가능하면은 이제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가능하면 줄이고 이미 얼마 전에 공군 전용기의 그 트랩 계단은 좀 높이를 낮췄잖아요. 그렇게 하고 2021년 11월 그러니까 지지난해부터 이미 물리치료사와 함께 어떤 균형 감각 키우기 운동을 아침마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민주당으로서 대통령이 넘어질까 봐 균형 감각 키우기를 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 뒤에 86세까지 지금 80세인데 86세까지 대통령을 뭐 안전하게 몸과 정신이 그 건강하면서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당연히 이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무당파가 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발도 테니스 슈즈 신고 있거든요. 만약에 2024년도 내년 11월 선거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99년도에 밥돌이 그랬지만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정말 악몽인 거죠. 이게 약점이고 큰 몸, 바디 컨디션, 신체의 그 피지컬 컨디션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사법 문제는 말씀도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소셜미디어에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이 더 독해졌다. 사람이 입이 더 독해질 때는 꼭 그 사람의 상황이 좋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독하냐면요. 퇴임하는 그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향해서 반역자랍니다. 반역자여서 처형을 해야지 된대요. 이런 말을 하고
뭐 이건 이제 잡지 애틀란틱에 실린 건데 트럼프 임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욕하는 기준과 칭찬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하고 잘해주면 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나에게 어떠한 지적이라도 하면 저 사람은 반역자고 몹쓸 사람이야. 죽어야 해. 요즘은 죽어야 해까지 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가.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보복 정치할 것을 아예 요즘은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MBC 모 회사인 컴캐스트를 수사한다. 반역죄로. 나에 대해서 나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조시 샤피로 주지사 민주당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조금 자동 시스템으로 하게 했다 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에게 나쁘게 했다 하고 엄청 지금 뭐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은 막시스트, 뭐 공화당 등등으로 막 욕을 하면서 공화당 하원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갖기 전에는 연방 정부를 폐쇄하라. 가장 최근에 그 모두 대문자로 쓴 그런 그 소셜 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연방 정부 폐쇄하래요. 모든 걸 갖기 전엔.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것은 외교에서도 국내 정책에서도 양당 정책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는 바이든 캠프에는 선물이 된다고도 악시오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방 수사국에 대한 수사국 요원에 대한 위협이 300%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이 우리 집을 수색하고 말이야. 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은 수색도 안 수색했다니까요. 했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금도 찾아내고 돈도 찾아내고 하는 거. 그러고 말이야 하고 막 비난을 하니까 그 수사 요원들에 대한 연방 수사국 필드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협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300%가 늘어났고 일부 주에서는 반 이상의 로컬 선거 운동원이 직업을 바꿉니다. 워낙에 이제 로컬 선거 운동원이 뭐 큰 돈을 받거나 베네핏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은 많아요. 데이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 또 조지아주의 그 배심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뭐 만약에 배심원 명단을 공개를 해서 아니 뭐 이거 기소를 하라고 했다고 주소 전화번호 뭐 얼굴 공개할 수 있는 거 다 공개하잖아요. 수색하라고 색출해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께 웬만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지도 않는 말은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좀 이렇게 냉정한 매체에서도 더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극렬한 그 말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짜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는다고 이 메인스트림들 다 정신 나갔어. 막 다 이거 썩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썩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를 할 가치가 없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약한 게 많죠. 경제에 대해서 인기 나쁘죠. 정치인으로서 톡 쏘는 매력 없죠.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말 실수하고 사람 못 알아보고 이름 혼돈하고 등등 아무리 외교 정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등등에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직관적이잖아요. 어머 저 사람 시원해. 매력이 있어. 에이 별로야. 여기서 트럼프는 매력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은 이렇게 아주 센 말로 지금 심지어는 입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거야. 어떻게 마크 밀리 합참의장보로 반역자라고 하고 교수형에 처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은 이게 무당파인 온건한 제정신인 세인인 유권자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 트럼프의 입과 정신 상태가. 바이든은 정신 상태도 정신 상태지만 신체 상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참 비극이에요.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 플러스
공화당은 뭐 바이든이 후보가 될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뭐 감옥에 가서라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후보로서 나갈지 안 나갈지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하네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공화당이 하원 의장이지만 낸시 펠로시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MSNBC의 그 인사이드 위드 젠 사키 지난해까지 백악관의 대변인을 했던 젠 사키가 맡는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밤 메넨데스 의원을 완전히 뭐 파렴치 안으로 모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와이프와 함께 이집션 그 비즈니스 피플들과 이집트에 유리하게 하고는 뭐 캐시니 금이니 뭐니 다 뭐 선물을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밤 메넨데스가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아직까지는 인 것은 판결이 나기 전이니까 확실하지만 이게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고 봤으니까 눈으로 아무리 본인이 48만 달러를 just for in case 개인용으로 나는 집에다가 지난 30년 동안 몇십만 달러를 내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빼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을 누가 쉽게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또 이상한지 올드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구식일지는 모르지만 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으니까 은행 시스템을 그럼 못 믿다는 거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금괴도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제 기자회견할 때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해야지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사법적인 것을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정신도 분산되고 그러니까 사임하는 것이 굿 아이디어일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동료 가운데 50명도 안 되는 동료 가운데 지금 3명이 어제 1명이 또 추가돼서 이제 물러나라. 그 피트 웰치는 버몬트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효율적인 상원 의원 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야지 된다. 존 페러먼, 뭐 셰로드 브라운. 근데요. 이 사람이 밤 메넨데스가 중요하잖아요.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도 지냈고 그 자리는 지금 내려놨고 기소된 이후에 돈으로 미국에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같은 정치인끼리 본인들이 이제 그 다수당이 돼야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선거에 나간다 하면은 지원을 합니다. 돈을 줍니다. 실제로 존 페러먼 같은 경우는요. 이번이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이니까 밤 메넨데스라는 상원 하원 합쳐서 30년을 일한 정치인에게 5,000달러 선거기금 받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 법상으로 5,000달러 받았는데도 저 사람 사임해야지 된다 하면서 받은 것은 돌려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받은 사람이 존 페러먼 한 사람이겠어요.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한 딜레마인 게 뉴저지 주잖아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자리에 도전한다고 하는 상원에 뉴저지면은 코리 부커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예비선거에도 출마를 했었던 코리 부커와 밤 메넨데스 두 사람이 딱 세트로 이렇게 중진 의원으로 연방 상원에서 뉴저지주에서 900만 명의 뉴저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900만 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런 사람들을 대변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비호도 못 하고 그렇다고 사임해라 소리도 못 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는 더군다나 이제 헌터 바이든도 대통령의 아들도 돈과 연관돼서 부패 혐의 이렇게 돼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그와 관련된 탄핵 재판까지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시작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지금 밥 메넨데스 의원이 굉장히 아주 그 곤란한 그 어떤 딜레마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밥 메넨데스는 나의 임종에 기댄다 하면서 영어와
스페니쉬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원래 라틴계를 이렇게 그냥 막 그 끌어내리려고 안달을 해요. 안달을 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다 사임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왜 다 사임을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이 내년까지 끝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치인들 아무튼 코리 부커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거리를 두고 있고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 등등도 거리를 그 두고 있고 팀 케인 버지니아주의 상원 의원도 바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의원에게 25,000달러를 선거 기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저지라는 주는 1978년 이후에 레이건 이전입니다. 한 번도 공화당 상원 의원을 선출을 한 적이 없고 92년 이후 클린턴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전부 민주당을 선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밥 메넨데스가 사임을 하고 재선에도 나오지 않는다던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많고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러나 밥 메넨데스 의원이 사임하지 않고 몇 명이 그 예비선거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밥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 자체의 딜레마 또 한인으로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그에게 상원 의원 자리로 도전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도 더 주목을 할 수 있고요. 하나 짧게 전해드리자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전직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오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를 그 유명한 노트북 사건인데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데이터 이슈 때문인데 개인 데이터를 이 사람이 노트북을 델라웨어에 있는 리페어 샵에 맡겼어요. 그 리페어 샵의 주인이 어찌어찌해서 하드 드라이브를 일부인지 다인지를 루디 줄리아니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그것을 본인의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드 드라이브 일부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터 바이든은 본인의 그 하드 드라이브를 개인 데이터인데 그 개인 데이터를 컴퓨터 사기 남용법에 위배해 가면서 루디 줄리아니가 사람들에게 유포했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헌터 바이든도 변호사를 바꾼 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을 합니다. 루디 줄리아니뿐만이 아니라 루디 줄리아니 자신이 검사 출신의 시장 출신의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은 자신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가 소송 걸려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루디 줄리아니가 뭐 개인적으로는 파산할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돈 좀 도와주고 변호사 비용 좀 도와주고 대신 나를 위해서 증언해라 하는 그런 그 서로 거래가 오고 가는 건데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아들이 루디 줄리아니뿐만이 아니라 루디 줄리아니의 변호사까지 고소를 한 겁니다. 나의 하드 드라이브를 해킹을 해서 조작하고 변조하고 카피하고 해체하고 유포하고 데이터를 다 훔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배심원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델라웨어의 그 컴퓨터 샵의 오너도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생활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이런 거 유포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6월 달에 이 샵 오너는 고소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연방수사국이 컴퓨터 자체는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드라이브 복사본을 루디 줄리아니에게 그 오너가 그 컴퓨터샵 리페어 샵 오너가 줬다는 얘기고 이 얘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무슨 뭐 외설적인 내용 등등 개인 사생활 이메일 등등 많은 것이 들어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원래 들어있던 오리지널이 맞겠지만 또 실제의 많은 부분들은 많은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조작도 있습니다. 무슨 뭐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와 성관계를 갖는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또 메인스트림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런 이제 지금 헌터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를 이렇게 고소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국세청도 고소를 했잖아요. IRS도. 직원이 내부 고발자다 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이 세금을 안 낸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뭔가가 비리가 있다 하고 조직을 고발을 해야지 되는데 국세청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특수기관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헌터 바이든 나의 기록을 유포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아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이렇게 대응하든 저렇게 대응하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조금 새로운 인공지능 애인이 그렇게 많다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일요일인데요. 10월 1일이. 그래서 일요일 자정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일단은 폐쇄가 됩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인 것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원래 돈은 하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원이 중요합니다. 하원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공화당에서 지금부터 나흘 동안에 12개 정도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게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거든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연방정부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폐쇄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공무원들은 일을 꼭 해야지 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 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은 봉급 안 받고 일단 이 일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면 봉급을 받고 또 일부는 무급으로 휴가 가라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한 30몇만 명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45만 명 정도는 무급으로 일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스냅 푸드 스탬프라든가 어린이 영양을 위해서 특별히 보조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혜택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그 연방 검사라든가 조사하는 사람들, 우체국 직원 이런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일단 일은 합니다. 교통안전국 직원도. 그러나 모자라겠죠. 숫자가 조금 모자라고. 왜 이 부분은 언론마다 보도가 다르죠. 제가 아직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 메디케어와 소셜 세큐리티는 지급은 된다고 하거든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의 법이 아니라 따로 이 매년 예산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확고하게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차질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약간의 그 지역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58% 일합니다. 법무부는 더 중요하니까 법집행관이 있으니까 법집행관은 쉬지 않습니다. 85% 생명과 안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방 공무원 어디가 많겠습니까?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많으니까 워싱턴 DC, 텍사스주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 화나는 것은 의원들은 본인들이 이거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연방정부 폐쇄되고 사람들 불편해지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본인들 보수는 다 받아요. 이것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따로 모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다. 물론 돈 받는 페이첵 나오는 15일 전에 파업이 끝나면 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기본 자체가 원칙 자체가 그렇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에 대한 준비요. 그리고 오늘 더 힐에 한 분이 기고문을 쓰셨는데 리버트 비터트라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데이터 과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 여자친구가 미국의 모든 세대 남자들을 망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여자친구의 등장. 이미 여자친구, 인공지능 여자친구 AI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든 세대의 남성들에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딱 시기적으로 맞는 게 소리 없는 그 침묵의 전염병 같은 것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딱 인공지능 여성들이 나오니까 이 미국의 미래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니 인공지능 여자친구?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미국의 미래의 위기를 만들어?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수백만 명이 사용자가 있는 무슨 인공지능 여자친구 앱이라든가 이런 경우는요. 여자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줘요. 또 에로틱한 환상을 실현할 수도 있게 해주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남자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지 뭔지를 다 배워가면서 가상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완벽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캐린이라는 이름의 그 인공지능 봇을 만들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남자친구 한 1,000명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대기자 명단에 15,000명 이상이 있답니다. 인공지능 여자친구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중 24시간 당신이 외롭다고 할 때 누구 직장 상사 욕을 할 때 이런 때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는 신체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할 수도 있고 성격도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딱 원할 때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화끈한 사람이요? 재미있는 사람? 대담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여자친구로 가질 수 있고 아니면 큐트한 사람? 수줍음이 많은 여자를 원하세요? 겸손한 사람? 이게 여러분의 취향이면 그런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얘기. 그래서 계속 인공지능도 보통 때 인공지능에 우리가 물어보면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화하듯이 이 관계에서도 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미국에 해가 되는가? 젊은 남성이요. 18살에서 30살 사이 60% 이상이 미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5명 가운데 1명은 친한 친구가 단 1명도 없다. 지난 30년 동안 숫자가 4배 늘어난 것이랍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누군가 만나고 하는 것이 한 달에 20시간이나 줄어들었고 여전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외로운데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선택해서 아주 편리하게 서로 의무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함께 나와서 키우는 기쁨도 없지만 고생도 없고 그런데 미국은 절실하게 그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2023년에 미국에서는 15년 전에 비해서 출생자 수가 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인당 그 자녀 출산 수는 60년 동안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일할 인구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2021년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1조 6천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서 썼는데 사람의 메디케어에 가입한 미국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서 2030년까지 50%가 늘어나서 8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누가 일하냐는 8천만 명이 넘는데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건 헬스케어에 한정된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인구와 관련되고 정서와 관련되고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남자들이 다 사귀기 시작하면 실제로 너무나 심각한 일이 10년 안에 미국 경제에 아주 파괴적인 현상이 올 것이다. 오늘은 to be continued 하면서 이 정도로 개괄을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티 비털트라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데이터 과학 교수의 더 힐의 그 실은 기고문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초청을 해서 11월 달에 영국을 이제 국빈 방문한다는 뉴스죠. 해서 이제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버킹엄궁에 당연히 초대를 하겠죠. 그래서 외국 왕이 되고 나서는 외국 정상을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을 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 이미 이 내용을 전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국빈 방문과 마찬가지니까 관례적인 환영 행사가 있을 테고 버킹엄궁으로 향하는 영국 마차 행렬 당연히 있고 국빈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국빈 방문해서 뭐 건배하고 한 등등. 지난번에 이 뉴스는 이제 영국에서 특히 왜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도를 하는가. 미국에선 거기까지는 신경 썼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찰스 국왕, 그 윤석열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를 뭐 참배를 못했다 했다 뭐 이런 그런 뭐 교통체증 때문에 등등 이 문제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곤란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랬고, 찰스 3세 국왕은 이태원 그 할로윈 그 당시 압사 참사에 애도를 그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웨일스 공이었었을 때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그 주최한 국빈 만찬에 이제 주요 인사로 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92년도에 당시에는 다이아나 아내였었던, 그때는 이제 웨일스 공작 부인이었었죠. 함께 한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뭐라고 할까요? 의례적인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 이제 그냥 생활 뉴스로서 하나 관심이 가는 건 경제 뉴스기도 하고요. 데이트 때문에 생마늘 먹는 게 걱정되신다면 요거트 한 수저 드시면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마늘에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답니다. 무슨 유황 화합물 같은 게 되겠죠. 이게 오하이오주 그 컬럼버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건데, 요거트 그 안에 뭐 물이라든가 지방, 단백질의 능력을 테스트해서 99% 냄새를 없앤답니다. 이제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그릭 요거트가 더 좋고요. 사과나 상치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빨리 먹어야지 된대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도 있을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